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경제 도우미 브라톤입니다. 오늘도 모닝 부동산 브리핑으로 만났습니다. 한번 보죠. 첫 번째 뉴스 11호 대책 한 달 대출 조였더니 한강벨트 강북에 벌어진 일, 어떤 일인지 우리 한번 볼까요? (11호) 대책 대출 조였더니 한강벨트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중저가 주택 대출 감소 효과가 컸죠.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세제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되죠. 전기보유 특별공제 배제되죠. 국민 민영 주택 등 1순위 요건 강화되고 가점제 비율 그리고 재건축 조합원 당 주택 공급 1주택으로 제한되고 전매 제한되고 그리고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민영주택 가점제 비율 여기다 써 있습니다. 이게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특별 관리하는 것이죠. 그런데 11호 대책 전까지는 용산과 강남 상부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37곳으로 확 돼버렸죠. 그래서 주택지역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LTV가 40%로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집값의 40%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비규제 지역의 풍선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출 때문에. 돈 싸놓고 집 살 거면 누가 집 삽니까? 다 좋은 거 사려고 하죠. 그런데 집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을 통하여서 집을 사려고 하면 그래서 비규제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LTV 대상은 무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1주택자로 한정된다는 거예요. 아예 유주택자는 LTV가 어떻게 됩니까? 0%입니다. 0%. 그래서 생애 최초 매수자는 LTV가 70%까지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 낮은 집을 알아보던 사람들이 더 직격탄입니다. 왜냐하면 대출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낮은 집으로 가는 얘기죠. 그런데 현금 부자만 이제 고가주택 사도록 오히려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토제로 묶인 지역의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오히려 한강벨트 분당 과천 물음폭은 커져. 왜냐하면 현금 있는 사람들한테는 경쟁자들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몰리게 되는 것이죠. 현금 부자들 많습니다. 현금 부자들의 대부분은 본인이 사업이나 모아서 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보다 증여를 통하여서 현금의 동원력을 키우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제 증여를 할 거면 아예 증여를 해서 좋은 아파트 증여해버리고 만약에 팔았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부를 자녀들에게 줘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은 이제 전세나 월세로 옮기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 주변에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여라고 하는 것, 현금 동원력이라고 하는 것, 부모님을 잘 만나는 사람들에게만 돌아가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규제는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급매물들이 사라지죠. 전월세 높아지죠.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밀려나게 되는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 민감한 노원, 강북 쪽 타격이 뚜렷하죠. 그래서 11호 대책 이전에도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았던 노원, 강북, 중랑 아파트값이 0.01% 상승하는데 그래서 강북권은요 대출에 민감한 실수요자이니까 이제 생애 최초 대출 8억 이하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풍선 효과, 비규제 지역으로 가는가 그 둘 중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빌라로 이제 내가 재개발 빌라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분들은요 아시다시피 몸테크를 하시려는 분들도 일부 계시지만 자산가들이 자산 배분해 놓으면서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1호 대책, 대출 차단 정책은 결국 현금, 목돈이 없는 분들에게 직격탄이었다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똘똘한 한 채도 안전한 자산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뭐가 안전 자산인 거예요? 이제 부동산은
이제 가리 갈수록 유명하신 뭐 제네시스 박 같은 분도 이제 똘똘한 한 채를 하신 분들은 보유세 각오하셔야 된다. 아니 다주택자를 피하해서 제일 좋은 거 사놨더니 이제는 또 참 이 시장이 참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똘똘한 한 채도 더 이상 안전한 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다. 그래서 강남, 용산, 마포 등에서 똘똘한 한 채 보유하는 것이 실거주 안전성과 자산 가치를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이었는데 정부가 이걸 가만 안 놔두는 상황이 되고 있죠. 그래서 대출 문턱 높아졌고 주택 없었죠. 그리고 규제 지역 이제 위축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강화, 투자 수요 이탈, 그리고 거래량 급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왜 그러냐? 보유세 부담, 공시가격 상승,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공시가격 12억 이상 주택은 종부가 부과 대상인데 종부세 모두 종부세가 증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 안정이다 정부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똘똘한 한 채 보유자의 심리 재정적 부담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물건으로 나오지는 않는다. 왜냐? 파는 순간 무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난민이 돼버리기 때문에 누가 그거를 요구하겠어요? 정부도 이걸 알아요. 그래서 보유세를 때려서 똘똘한 한 채를 여러 채로 분산시켜서 투자한다는 것을 모험을 걸고 하는 분들도 지금 계세요. 생각보다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똘똘한 한 채를 팔아서 여러 채 전략으로 가시는 분들이 지금 있어요.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와, 그런 것들을 누가 하려나 모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못 팔아요, 이제. 이게 어떻게 시장을 이제 할지 이제 예상도 안 될 정도로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래서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똘똘한 한 채 흔들리고 있다. 뭐 돈 많으신 분들이야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렇죠.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대신 나만의 집, 그래서 완판된 임대주택의 비밀 한번 보죠. 아파트 중심의 사고가 이제 바뀌어야 될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명 건축주의 스타일을 구체해주는 사람이라는 모습으로 이런 식의 형태로 이제 조금씩 민간주택 시장도 바뀌어가고 있다. 왜냐면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몰입된 상황에서는 분산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포기해버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자산으로 어디를 갈 것이냐 사람들 고민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여전히 아파트 중심의 수요를 막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사는 것은 아파트를 사겠지만 사는 곳은 오히려 임대로 전환해서 내가 살고 싶은 곳은 살겠다라는 수요가 더 나타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제 아파트를 소유를 하고 내가 사는 곳은 임대 쪽으로 바꿔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자산 증식 효과도 일어나고 나는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고, 그러니까 아파트는 투자처로서는 여전히 매력적일 거예요. 그래서 똘똘한 한 채나 이런 걸 딱 세팅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전세나 월세로 해서 내가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나는 월세나 이런 내가 살고 싶던 집에 살아서 한번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똘똘한 한 채 전략을 갖지 못하신 분들은 다주택자이면서 자산이 있으니까 이건 놔두고 똘똘한 한 채 쪽으로 아예 월세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전세대출은 안 나오니까 어차피 이 다주택자나 아니면 부동산 자산가들은 이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또 똘똘한 한 채 쪽에 월세로 거주하시면서 자산을 운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코인이나 주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내가 여기 가서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낼 바에는 차라리 이 시장에 머물면서 아니면은 이 시장에 있는 뭉텅이 돈을 투자 목록으로 넣어놓고 나머지는 이제 굴러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아니면 이 금액을 아예 전세나 에셋 파킹 형식으로 만들어 놓는
자산가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상황이 등장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즘엔 이렇게 건축가들을 통하여서 임대로 공동주택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을 기다렸다라고 하면서 와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좋잖아요, 집이. 그래서 모두가 아파트를 원하는 현상은 말 그대로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보는 것을 나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증식의 수단은 수단대로 활용을 하고 나의 삶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일들도 생기고 있다. 아예 이런 집에 들어가서 하면은 이제 자산 증식이 될 것은 솔직히 포기하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집을 살 때 자산 증식의 효과를 포기하는 분들은 정말 극소수이잖아요. 솔직히 다 자기가 집을 사면 오르는 것을 경험하고 싶은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런 분들도 지금 등장하고 있다. 집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축의 현장도 등장하고 있다. 이런 것을 한번 살펴봤고요. 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못하게 해주니까. 은행은요 많이 대출해주고 이자를 줄여가지고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걸 못하게 해주니까 기존에 있었던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은행 대출 금리가 약 2년 만에 6%에 다시 올라섰다. 부동산 대출 규제로 가뜩이나 좁아진 은행 대출문이 닫히는 분위기죠. 그래서 실수요자들은 더 높아지는 문턱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KB국민 신한하나은행은 3.9에서 6.06%, 혼합형 금리는 2년 만에 6% 나온 건 처음이다.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역시 상단이 0.263%나 올랐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시장금리는 올라가고 있어요. 시장금리가 대출 규제로 인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대출 규제를 통해서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기준금리까지 올린다? 그러면 경제 망가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창용 하는 통제가 금리 인하의 규모, 시기, 방향, 전환 여부가 새로운 데이터에 달려 있다. 국고채 금리 최고점 찍었죠. 이것이 증시 폭락의 원인이라고 보는 이야기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금리 인하 중단 또는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그럼 경제 완전히 망가질 텐데. 그러니까 지금 구도로서 굉장히 강력한 개입을 연준과 각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대로는 집값 폭등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혼란한 상황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연방정부 셧다운이 지금 나온 이후에 지표들이 발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혼란한 상황 가운데 미국 주식도 엉망인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흔들리면요 전 세계 많은 나라 미국이 아무리 싫어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모든 기준금리나 채권금리를 만들어가는 곳이 미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출도 지금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주담대 금리가 신용대출 금리보다 역전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스 하나만 더 볼까요? 뭐 11호 대책 이런 거 다 났고요. 경기도 전셋값 급등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뭐 전 시간에 한번 봤는데 여전히 전세난이 경기도 쪽으로 이제 번져가고 있다라는 것까지 봤습니다. 지금 많은 고민들이 있으시겠지만 하루빨리 내 보금자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생활권이 있는 곳에서 마련해 놓는 것이 파도를 맞는 방식입니다. 기다리면 전월세 폭등하고 내년부터 집값도 폭등할 거예요. 지금 시장이요 말 그대로 좀 약간
예측 불가한 시장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하 막 인상 얘기 나오고 막 이런 거는 금리 인하 기조가 너무 가파라지면 시중에서 바로 반응하기 때문에 나오는 일들이고요. 금리 인하 기조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집값은 폭등할 수밖에 없다. 전월세 물량은 토호제 때문에 완전 씨가 마르고 있다. 그게 경기도 외곽 쪽으로까지 지금 번져나가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빨리 내가 선택을 해야 될 시기가 오고 있다.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브라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